안녕하세요. 취업 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자 지난주부터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를 했는데요. 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노동계는 10,000원을 인상, 그리고 경영계는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인 6,030원 동결을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런데요. 이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고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네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뉴스를 하고도 있고 뉴스에서 종종 목격을 하지만 네. 음식점에서 특히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청년들 중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 음식점 아르바이트가 참 힘들거든요. 그럼요. 저희 예. 반찬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죠. 네.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은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만큼이나 최저임금을 과연 올바로 시행하고 있는지 더 철저히 감시를 해서 일하는 만큼 최소한의 대가를 우리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또 고용주들의 자발적인 준법 정신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열정페이라는 말 대신에 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우리 어른들이 몸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우리 잡정보센터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시고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린 코너죠. 출고 대기 시간에는 해외 영업 직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판타스틱 면접 백서에서는요, 성공을 부르는 면접 전략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6월 8일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네.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고용센터 네. 김성자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인천 지역에 어떤 채용 조치 갖고 오셨습니까? 네, 인천 지역 먼저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네. 주식회사 금용 야마도 제형입니다.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49번 길에 소재한 산업용 저울 생산업체로서 예. 인사관리, 복리후생 및 시설관리 등을 담당할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생산직이 아니라 총무 업무와 일반 업무 담당한 사원을 뽑는 것 같은데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학력, 경력 무관하고요. 컴퓨터 문서 작성과 회계 프로그램이 가능하며 영어 능통자와 차량 소지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네. 교대는 연봉 3천만 원이고요. 접수 마감은 채용시까지이니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채용시까지 모집하니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신창 ENG입니다. 인천시 남동구 은복로 16번 길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생산 제조업체인데요. 전반적인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 업무를 담당할 품질 관리 사무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으로 경력 5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요. 영어 능통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화면에 저희 지금 나와 있는 채용 정보 보니까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꽤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요. 상여금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봉 3천만 원에 상여 150%도 별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채용 시 모집이 마감되니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금융 야마도 제형과 또 신창 ENG 모두 채용 시 마감이라고 하니까요. 네네. 지원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고용센터 김성자 주무관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지역을 둘러봐야 될 텐데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서울 지역 인재일권 기업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니온카미 펄프 상사입니다. 서울 중구 소홀로에 소재한 기타 상품 중개업체로서 무역 영업원 및 해외 영업원 1명을 모집합니다. 네. 지원 자격은 경력은 무관하며 제조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신입 채용인 거군요. 근데 이 기업은 일본계 회사다 보니까 언어 우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입 채용이고요. 네. 일어와 영어 우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이고요. 접수 마감일은 6월 15일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 서류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제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접수 마감이 일주일이 남아 있는데요. 서울 지역이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네네. 서둘러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 알려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PD시스템입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로에 소재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로서 웹 프로그래머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 졸업 이상, 경력 무관이고요. 네, 자, 웹 프로그래머 신입 채용인 것 같은데 특별한 우대 사항이 있습니까? 네, 특별한 우대사항은 없고 관련 네네. 전공 분야인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자,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소지자 등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7월 23일까지이니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또한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접수 마감일이 7월 23일이면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서울 지역 구직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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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고용 네트워크 오늘은 인천과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면접에 합격할 수 있는 팁을 쏙쏙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판타스틱 면접 백서입니다. 네, 이 시간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면접 전략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보통 이 구직자들이 네. 면접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그렇죠. 좋은 답변들을 많이 생각해 가는데요. 네. 그런데 답변을 잘하고 나서 오히려 낙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왜 그런지 실제 인사 담당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봤더니 면접자의 태도나 표정이 오히려 더 중요했고 그것 때문에 탈락시켰다는 대답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태도나 표정으로 당락을 잡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네,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이제 인사 담당자의 1,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제 예. 해봤는데요. 네, 태도 때문에 탈락시킨 경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수 아나운서? 한 3분의 1, 한 3분의 1 정도? 15%? 30% 정도? 예. 네,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4.3%가 네, 태도나 이제 어떤 그런 면접자의 말투 때문에 탈락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74%면 그 태도가 나쁘면 아무리 답변을 잘해도 바로 탈락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떤 태도들이 면접관들을 이렇게 불쾌하게 한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태도가 그렇게 불쾌감을 줬는지를 한번 추가적으로 질문해봤는데 네네. 1위는 다리꼬기, 턱짓 등 좀 교만해 보일 수 있는 턱짓이 태도를 뭐예요? 턱짓이라는 게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턱을 올리는 그런 거 아, 있잖아요. 제가 뭐 어. 이렇게 하면서 턱을 약간 비스듬히해서 되게 좀 이렇게
거만하게. 시크하게 거만하게 보이게 하는 거. 그렇죠. 네, 턱을 내리는 건 괜찮은데 예. 턱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랬군요. 아니면은 네, 지금 정말 예쁘게 잘 보여도 모자를 파는 이제 뚱한 표정이나 불쾌한 내색을 이건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좀 이런 네, 그런 태도들을 보였고요. 또 네. 3위는 또 입술을 깨물거나 손톱을 실제로 뜯는 요건 지원자들이 솔직히 그 불안하니까. 습관이기 때문에 네. 불안감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비스듬히 앉는다든지 네. 아니면 좀 긴장감 없이 약간 쩍벌이라고 하죠. 네, 그게 다리를 이제 좀 뚱뚱하신 분들은 다리가 쩍벌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예.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렇군요. 좀 예. 이게 긴장감이 없어 보인다. 네,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유, 근데 다리꼬기나 턱짓은 네. 웬만하면 안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디 뭐 하는 경우가 회장님 많나 아들이 아닌 봐요. 경우에는 네, 뭐 이게 그쵸.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게 아무래도 뭐 정말 거만해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이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태도가 오히려 거만하게 비춰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설문조사 결과 지금 말씀하신 뭐 턱짓도 그렇고 다리꼬기도 그렇고 뭐 뚱한 표정, 네. 입술 깨물 이런 건 좀 신경만 쓴다면 네, 네. 그 지적받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쵸. 반대로 이제 오히려 잘 보이려다가 네. 내 의도와는 다르게 마이너스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이거 그렇죠. 어떤 네, 겁니까? 과유불급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준비한 답변 이외에 막 계속 하려고 막 타인의 기회를 뺏는다거나 답변 시간이 너무 길다거나 이런 경우 22%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너무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굽신거려 보인다거나, 네, 뭐 머리를 조아린다거나. 이런 경우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우리 회사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되는데 예예예예 이런 거죠. 예를 하면 10번 한다든가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하셨어요? 뭐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하게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불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탈락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뭐 한마디로 이게 너무 오바해서 그렇죠.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건데 네. 네. 면접 답변만 좀 준비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면접 태도도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네. 어떤 것들 특히 저희가 좀 주의하면서 면접에 임해야 될까요? 네, 실제로 이제 뭐 메라비안 법칙이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예. 어떤 실제 그 사람의 컨텐츠라든지 말보다 오히려 시각적 효과가 더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면접에서 맞닥뜨리는 시각적 효과가 이제 바로 시선이라든지 네. 표정이라든지 태도 같은 것들일 텐데요. 그걸 한번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당연히 면접관을 골고루 본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응을 잘해주는 사람에게 자꾸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유독 반응을 잘해주시는 면접관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고개를 끄덕하신다거나 뭐 그렇죠. 그러면 그분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분은 좋은 점수를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한 분에게만 그렇게 시선이 가면 다른 분들은 상대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도 이제 면접을 아나운서 시험 볼 때 봐서 알지만 네. 그렇게 포근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네.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아서 그렇게 거기만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많은데 그런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모두에게 시선을 골고루 주라고 했는데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저에게 이제 많이 시선을 주는 분한테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이외에 다른 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시선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참 그리고 표정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막 헐리우드 액션을 취한다거나 과장된 표현을 지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네. 반대로 또 너무 굳어 있어서 너무 뚱한 표정을 지어서 또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도 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본인의 답변을 할 때는 좀 표정을 잘 관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은 워낙 준비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친구들이 표정을 이제 잘 짓고 답변이 끝나자마자 이제 표정이 굳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무서워 보이.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무섭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표정을 지을 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네. 밝은 이야기를 할 때 밝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인생 실패 경험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답변의 성격에 맞게 답변의 표정도 같이 이제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까 예. 네, 이런 이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과도한 리액션이라는 건 이제 방청객 모두 네. 그리고 뭐 되게 막 그 상대방 말에 대해서 과하게 네. 반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 뭐죠? 저희 직업 방송의 진행자 중에 유재환 씨인가요? 아, 예. 아, 되게 네. 그게 특징인지 그쵸, 캐릭터인지 모르지만 캐릭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어떤 그 면접 상황에서는 좀 좋지 않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네, 표정도 너무 이렇게 뭐 하거나 또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도 막 말하자면 아까 그분처럼 막 이렇게 네, 막 이렇게 하고 네, 하는 너무 분들이 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게 또 이제 면접에서 원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 답변할 때 로봇처럼 서 있지 말고 이렇게 고개도 끄덕이고 해라. 근데 이제 이게 또 연습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욕심이 과해져서 지나치게 막 이렇게 네 그럴 필요 없고 최근 네. 트렌드는 굉장히 자연스러움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네 물론 정말 공감이 가는 경우에 뭐 살짝 끄덕할 수도 있고 뭐 재밌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살짝 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나는 굉장히 지금 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태도를 취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뭐 면접 자체가 이 구직자들의 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당황하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긴장해서 위축하거나 또 반대로 너무 오버 액션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이 면접관들이 이렇게 막 공격성 질문을 할 때 네. 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으면 이제 이 시간 없습니까? 마칠까요? 네, 시간 마칩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이게 없다는 이야기가 사람이 당황을 하면 좋은 답변이 나오기가 힘들죠. 그리고 그 당황한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한 질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이 당황스러운 질문에 답변을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답변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이 당황스러운 질문에 대한 반응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일단 답변을 먼저 하기보다 살짝 웃으면서 네, 뭐 만약에 정말 당황했으면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그렇게 하면서 좀 좋은 인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네, 제가 좀 당황해서 그런데 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고 생각한 뒤에 답변을 하시면 바로 이야기한 것보다는 조금 더 양질의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질문이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질문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 뭐 상사가 뭐 본인의 성과를 뭐 가져가려고 한다면 본인 어떻게 하겠냐? 뭐 상사가 뭐 개인적인 뭐 심부름을 자꾸 시키면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거라든지 예. 본인은 내가 봤을 때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화나게 하는 경우. 예.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런 공격적인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할까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이제 요즘 트렌드는 또 너무 착하게 틀에 박힌 대답을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딱 착한 답변을 하면 네, 답정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럼 네. 뭐 어떻게 성질 난다고 그럽니까? 뭐 성질 난다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제가 뭐 성과를 자꾸 가져가신다면 저희 사기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라든지. 근데 또 이게 제 성과잖아요. 뭐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좀 이기적으로 볼 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팀원의 전체적인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조금 애둘러서 네, 좀 팀워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래도 좀 솔직한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일 수 좋은 있지 팁이네요. 않을까. 네. 예.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칼로리 얼마였냐. 이 정도는 뭐 사실 직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평상시에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네. 없는 질문인데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바퀴벌레가 몇 마리인지는 제가 뭐 무수히 많이 이어져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죠. 뭐 예. 이렇게. 네. 근데 답변
답변에 대해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가 더 이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네. 정말 말 그대로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본인의 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정말 내가 바퀴벌레가 몇 마리인지를 어떤 사고를 과정하여서 이 답변을 도출했다는 것을 잘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본인의 경험, 내가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는 아니지만 뭐 모기를 봤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좀 본인의 경험을 녹여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 가려는 모습만 보여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뭐 정답을 들으려고 묻는 네.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사고를 하고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답을 내놓는가 이런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순발력을 보기 위한 거니까요. 너무 네, 긴장하지 그렇습니다. 마시고 모르는 경우엔 모른다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정말 이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들은 어떻게든지 열심히 뭐 설명을 해보시려고 하면 되겠지만 예, 정말 예. 모르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되죠? 뭐 이런 것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모릅니다. 그때 뭐 긴장하고 되게 약간 네. 겁내잖아요. 이 그렇죠. 모른다고 함으로써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모습 보일 필요 없겠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모른다고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뭐 충분히 모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던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단답형으로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어떤 질문에도 단답형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뭐 알아오겠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지금 깨달았으니 이제 조금 더 신문을 열심히 봐야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적인 답변을 훈훈하게 하시는 마무리하는 게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모르더라도 조금 성의를 보여야 그렇죠. 돼야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대다 면접을 보면 나 말고 다른 지원자들에게 질문이 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럴 때는 막 불안해지고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 막 칼의 눈도 있어요. 왜 나한테 안 하지 하면서 욕심 그러니까요.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글아이가 막 표정도 내면서, 어두워지고 예, 뚱해지고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뭐 예를 들어서 꼭 많이 한다고 본다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면접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 지원자를 뽑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덜 하고 상대적으로 애매한 지원자에게 답변이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래도 저에게도 답변을 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약간의 눈빛으로 바라보신다거나 뭐 이 정도 뭐 하시면서 좋은 표정으로 경청의 자세 아까 말씀드렸던 해주시면 이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네. 이게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여기 있는 뭐 이은주 아나운서도 그렇고 네. 임성화 강사도 그렇고 다 면접의 경험이 있었겠지만 정말 네.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김 강사님 말한 대로 일희일비한 모습을 최대한 감추는 거, 네. 최대한 평정심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연습들을 평소에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다면 호감 주는 인상, 표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선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할 텐데 네. 어떤 연습을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될지 팁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스터디라든지 요즘 뭐 굉장히 많이들 이제 면접 연습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냥 상대편의 피드백에게만 의존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꼭 동영상을 같이 찍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동영상, 예. 네. 저도 예전에 썼던 네. 방법인데 정말 또 다른 나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충동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영상 예. 처음 봤을 때는. 네. 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 모습을 보면 어떤지 이거를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뭐 이 동영상을 찍을 때도 좀 자연스럽게 뭐 그렇죠. 표정이나 제스처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또 강사님 그 복장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 또 있을까요? 남녀별로 어떻게 당이 좋다? 네. 네, 좀 네. 짚어주시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남성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지 핏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막 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잘 보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딱 면접 복장을 입었는데 아버지께서 야 그런 일자 핏을 입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면서 뭐 좀 불량스러워 보인다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너무 일자 핏을 입고 가면 헐렁헐렁해 보이고 다리도 짧아 보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죠. 네 예. 다른 뭔가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뭔가 핏대는 그런 뭐 네, 실루엣을 선택하시면 안 되겠지만 너무 일자 핏도 또 좀 저 지원자는 왜 저렇게 입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가장 어려운 말이지만 적당한 바지통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여자분들이 이제 스커트가 굉장히 길이가 또 고민이실 텐데 네. 일단 그래도 H라인 스커트를 선택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커트 라인이 원래 정장이라고 하는 H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로 되어 있는 아, 거죠. 일자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릎 중간 정도 길이가 원래 여성 정장의 이제 스탠다드한 길이인데 그렇군요. 그건 좀 너무 길 수가 있어서 요즘은 무릎 바로 윗선까지는 허용이 되니까요. 네, 본인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네. 스커트 선택하시면 될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앉았을 때 여성 같은 경우는 무릎이 정도 살짝 보이는 정도, 네, 그 정도의 그렇습니다. 길이는 되겠군요.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 그 복장 같은 것 때문에 되게 유념 많이 하시고 또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네. 그래도 오늘의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뭐 자연스러운 말투 그리고 네. 면접에서의 어떤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좀 평소에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커리 칼리지의 임송환 강사님과 함께 성공을 부르는 면접 전략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이제 1부 마칠 시간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구직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소식이죠. 따끈따끈한 취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취업인 뉴스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구직자들의 취업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출고대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 쇼핑 떠나볼까요? 이번 정류장은 달달빵집입니다. 달달빵집입니다. 새로 나온 건데 하나 먹어봐. 사람 사는 정이 있습니다. 신선 청구합니다. 싱싱한 걸로 드려야죠. 이웃인데. 이웃 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서 와. 저희 어머니 때부터 단골이잖아요. 단골되는 품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인심 좋은 쇼핑센터. 동네에서 사면 동네가 삽니다. 명 모집에 16만 명이 지원. 갈수록 치열해지는 공무원의 세계.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2016년 6월 노량진 스타강스들과 함께하는 오직 공무원 준비생들을 위한 3주간의 기적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유일 취업 전문 채널 한국직업방송과 함께하는 잡정보센터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되어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네, 잡정센터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따끈따끈한 뉴스를 소개해드린 코너죠.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구직자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풀어드리는 코너죠. 네네. 출고대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취업인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인 뉴스 오늘도 변함없이
훈훈한 남자입니다. 아나운서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소식은요. 이 대졸 신입사원의 28%가 네. 입사를 하고 나서 1년 안에 퇴사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군요. 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로 2014년 조사했을 때보다 2.5%포인트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뭐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어렵게 통과하고 겨우 1년 만에 그만두게 된다는 건데 이게 참 듣는 제가 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가장 큰 이유로는요. 조직과 직무에 대한 적응 실패가 49.1%를 차지했는데요. 그랬군요. 그 외에도 급여와 복리 후생에 대한 불만, 근무 지역,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 등이 그 조기 퇴사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2014년도 조사 결과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이 급여, 복리 후생 불만, 근무 지역과 환경에 대한 불만 이 답변은 감소했는데 조직에 대한 적응 실패 그리고 직무에 대한 적응 실패 응답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49%면 거의 반이 1년 안에 퇴사를 한다는 건데 사실 1년이면 적응 기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는 건 아닐까요? 네, 사실 이번 조사를 실시했던 경총이요. 네. 이 취업난이 심해지자 우선은 중소기업 등에 먼저 취직을 한 다음에 이 대기업 채용 시기에 맞춰서 직장을 옮기는 이른바 취업 반수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래프를 함께 보실 텐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특히 300인 미만의 기업의 조기 퇴사율이 높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300인 이상 기업의 3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기업의 퇴사율은 11.3%에서 9.3%로 낮아졌지만 300인 미만 기업의 퇴사율은 31.6%에서 32.5%로 높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9988이라는 말이 있던데 네. 한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는 대기업의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또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들까지 중소기업을 퇴사하고 이렇게 대기업을 몰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으로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 신입사원의 업무 수행 만족도에 대해서도 역시 평가를 해봤는데요. 네. 확실히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그런지 이 만족도 점수를 봤더니 300인 이상의 기업이 79.8점을 기록을 했고 300인 미만의 기업은 74.8점으로 이 300인 이상 기업의 신입사원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물론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취업 반수생의 영향도 크겠지만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렇게 중소기업이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 중소기업의 관계자의 말을 한번 가지고 와보길 텐데요. 네. 이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전문성을 키우는 업무보다는 너무나 광범위한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신입사원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낮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임금도 업무량에 비해서 모자라고 부족하게 느껴져서 이 조건이 나은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퇴사하는 신입사원이 많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방송 같은 경우도 지역 방송국이나 뭐 라디오 이런 데 가면은 뭐 아나운서로 들어가지만 PD도 하고 1인 체제로 하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전문 분야를 판다기보다는 이제 그 넓은 의미의 어떤 멀티플레이어의 그런 능력을 요구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근데 그렇다 보면 나중에 그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 조사를 시행했던 경총이요.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율을 낮추려면 이 조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신입사원 조기 퇴사를 막기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직무 역량과 적성을 감안한 현업 배치가 51.3%로 가장 많았고 또 멘토링 등을 통한 애로사항 파악 그리고 비전 제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첫 직장을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 네, 좀 더 꼼꼼하게 따질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1년 이상은 좀 진득하게 적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맞는 업무와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이 새로운 일과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이 단시간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현재 맡은 업무에 좀 충실히 하고 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 최선을 다해본 후 결정하는 것이 본인의 경력 관리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구직자들이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취업에 대한 고민을 확 풀어보는 시간이죠. 출고 없는 고민, 대책 기원 프로젝트 출고대기 취업기 베테랑이신 위포트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김태성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을 풀어볼지 기대가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방학과 함께 취준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고민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고민 갖고 오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해외 영업을 취업을 꿈꾸는 학생이 방학을 앞두고 해외 연수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고민 사연을 함께 해봤잖아요. 예. 네. 해외 영업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다들 막막해합니다.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질문을 받고 있는 그 스펙업 취업 포털의 스펙업의 김태성의 고민 상담소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해외 영업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목소리를요.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속상해하는 목소리예요. 여자의 네. 남자. 여학생인데요. 굉장히 어허. 속상해요. 그래서 전날 술을 많이 마셨어요. 짜증이 난 투로. 술을 네. 많이 마셔서 술이 조금 덜 깬 25살의 여대생 되게 어려운 목소리로 요구인데요. 부탁드립니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세요. 네. 해보세요 한번. 네. 해외 영업을 꿈꾸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나름 요구되는 것들을 갖췄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매번 낙방하다 보니 자신감은 떨어지고 이 길이 내 길인가, 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듭니다. 그냥 제 스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지원할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저 자신은 납득이 안 돼서요. 유명 사립대 재학 중이고 또 학점은 4.1, 토익 점수 970, MOS, 무역관리사 자격증, 그리고 무역협회 대학생 무역 캠프도 했고요. 이런데도 매번 떨어지기만 하니까 스펙을 더 늘려야 할까? 아니면 정말 포기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듭니다. 태성생의 냉정하지만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아주 뭐 이윤정 아나운서였습니다. 예. 자, 이 고민 사연자는 그 스펙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학점 4.1, 유명 사립대 재학 중이고 토익이 무려 970점입니다. 지난주는 940이 더 높은 친구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다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왜 낙방되는 거예요? 예, 이 사연을 보니까요. 합격이 어려운 이유를 알겠습니다. 제가. 뭡니까? 예, 질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제 토익이 몇 점이고요. 제 학점은 몇 점이고요. 어느 대학을 다니고요. 자격증이 뭐고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친구의 생각을 추측을 해보면 스펙이 합격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 중심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질문자뿐만 아니라 취준생 대부분이 하고 있는 그런 오해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 영업 쪽은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레짐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스펙을 많이 볼 것이다. 스펙 높은 사람이 지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 자체를 안 해서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른 직무 대비 경쟁률은 낮은데 고스펙이 요구된다고 구직자들은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럼 대략적인 스펙은 어떻게 되나요? 예, 해외 영업이 여러 형태가 있긴 한데요. 예, 예. 그 일반 우리나라 기업의 중에서 이제 인기 있는 호감도가 높은 그리고 가장 많이 뽑는 현대자동차의 해외 영업 사례를 제가 딱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네. 이 계략적인 스펙을 말씀드리면 오해가 확 풀릴 겁니다. 여기 합격자들 보면 학점이 2.7에서 최고 4.4까지 나왔습니다. 2.7까지도 있습니다. 토익인 경우에는 570서부터 990까지 있고요. 대학 같은 경우는 일명 스카이라고 하는 곳이 4분의 1 정도 되고요. 지방 사립대도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익 학점 보면은 낮은 점수 있잖아요. 지방 사립대도 4분의 1이었고 2.7. 그러니까 최저로만 좀 따져본다면 2.7 학점에 570점 토익에 네. 지방 사립대 이렇게 되면 이제 현대자동차 해외 영업을 맡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런 친구들은 영어를 잘했는지 어쩐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 가능한 수 있나요 이게? 그렇죠. 놀랍죠. 하여튼 취업준비생들 이 방송 보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요. 예. 어떤가요? 이게 스카이 정말 나와야지 되느냐? 토익이 900점을 훌쩍 넘어야 되느냐? 그리고 학점이 좋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빨리 버리시고 진짜 나의 차별화 포인트, 기업에서 원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거에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합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스펙뿐만 아니라 다른 알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파. 네. 그렇다면 해외 영업 직무에서는 이 스펙 외에 또 다른 알파 뭐가 있을까요? 예, 중요도 기준으로 보면 우선 글로벌 역량,
역량이라는 것이 첫 번째 있고요. 글로벌 역량은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른바 그 점수로 대비되는 그 토익 점수 이거는 아닙니다. 글로벌 역량이라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감각. 이 친구가 장사꾼의 기질이 있어 없어? 꾼 기질. 그렇죠. 장사꾼의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원 기업에서 파는 제품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570점 해외 영업은 일단은 예. 그 외국어를 잘해야 될 텐데 예. 토익 570점 맞으면은 뭐죠? 외국어 잘하기 어렵지 않나요? 예.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한데요. 예. 네.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만이 아니라 글로벌 역량이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거든요. 영어를 잘하지만 무엇인가 글로벌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영어를 못하지만 그런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그렇군요.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 친구는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걸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필을 충분히 못했다고 분석하신 건데 네. 사연 주인공을 위해서 팁을 좀 주시죠. 예, 관점 전환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취업준비생의 관점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거든요. 빨리 기업의 채용팀의 관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기업 관점에서는요. 자소서와 면접을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그 역량이 있느냐, 글로벌 감각이 있느냐, 이 친구가 장사꾼의 기질이 있느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아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지원자 관점에서는 내 스펙 이러니까 나 좀 봐주세요라는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 전략을 지금 어떻게 짜야 되느냐면 취업은 경쟁이잖아요. 다른 경쟁자들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 지원자들이 스펙에 집중을 할 때 여러분들은 조용히 모여가지고 알려주지 말고 그냥 출고대기 시청자들만 우리 세 가지 역량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근거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건 경험 사례로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면접의 질문 예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느 제품 미국 담당이야. 거기에 팔기 위해서 이번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팔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펼치면 좋겠어?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나 학점 4.49 스카이 출신이고 토익 990이야. 이걸로 어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접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우선 지원 기업에 대한 그리고 어떤 형태의 해외 영업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그 분석, 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또 자세하게 알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해외 영업하면 사실 좀 막막합니다. 예. 보통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예, 해외 영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일반 회사라고 하면은 스스로 자기네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생산하는 회사, 대표적인 데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데들이 있죠. 예. 이런 데서 하는 해외 영업이 있고요. 종합상사에서 하는 그런 해외 영업이 있습니다. 종합상사라고 하면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뭐 LG상사 이런 곳이 있죠. 이런 류의 두 가지 형태의 해외 영업이 있습니다. 네, 일반 회사 그리고 종합상사 두 가지로 좀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그렇다면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일반 회사의 해외 영업 직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회사는 보통 지역 마케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역 담당이다. 그리고 지역의 마케터이자 관리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크게 역할은 두 가지를 합니다. 마케팅과 세일즈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마케팅 역할은 본사의 마케팅 전략 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에 따라서 해외 판매 법인이 그 가이드에 따라서 그대로 전략을 펼쳐나가 주시고 그 지역만의 제품 전략을 마련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또 본사의 전략에 맞게 가이드에 어긋나지 않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거 이런 역할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시장과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나누느냐, 나이대로 나눌 것이냐, 지역대로 나눌 것이냐 이렇게 STP라는 우리가 용어를 많이 쓰는데 세그먼트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타겟팅을 하고 그 타겟팅한 곳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4P 전략이 있죠. 네.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가격을 가지고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모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주는 것 하나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세일즈 영역입니다. 네. 세일즈 영역은 사실은 보고서 작성하는 게 제일 많긴 합니다. 해외 지역의 매출과 손익을 분석해서 우리 그 경영진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정확한 수요 예측이 있어야지만 불필요한 재고가 쌓여 있거나 아니면은 쇼티지, 일명 쇼티지라고 하는 그것이 나서 팔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없어질 수 있고요. 담당 지역의 제품을 적시에 공급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OTD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Order to Delivery. 그러니까 시작
그 제품 그 오더하는 것서부터 딜리버리 최종 배달하는 것까지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가끔 현지의 바이어를 상담하고 현지 세일즈 조직 담당자들을 교육시키는 역할 이것까지도 합니다. 하는 일이 많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형태가 종합상사인데 이 드라마 미생에서 나온 것이 종합상사죠. 예, 맞습니다. 예, 종합상사의 해외 영업은요. 네.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트레이딩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자원 개발 그리고 프로젝트 기획 요 세 가지 형태의 일을 하는데요. 네. 트레이딩은 다양한 제품, 그러니까 철강이 될 수도 있고 화학이 될 수도 있고요. 부품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삼국 간의 거래를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원 개발은 우리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석유, 가스, 식량 자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개발을 탐사하고 그리고 때로는 광구가 개발되면 광구를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합작 투자 회사를 찾아서 같이 합작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프로젝트 기획이라는 것은요. 발전 시설이라든가 신도시, 항만, 철도 뭐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조달하고 시공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민자 발전 사업 부분에 지분 투자하기도 하고 시설을 운영 관리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자 관점에서는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느냐면 해외 영업 이 업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를 어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근거도 함께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소서와 면접에서 채용팀에서는 깊이 보려고 할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 회사의 해외 영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마케팅과 세일즈 능력을 어필하시면 되겠고 또 종합상사 해외 영업에 지원할 때는 트레이딩, 그리고 자원 개발 그리고 프로젝트 기획력 정도를 어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외 영업 형태별로 다양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펙만 준비해가지고 스펙만 가지고 애원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원할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고스펙이지만 번번이 떨어지는 취업준비생의 고민 해결 들어봤는데요. 태성 쌤, 그럼 첫 번째 고민 사연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예, 이 지원자는요. 더 이상 스펙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펙에 고민하고 노력하고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을 빨리 줄이시고요. 빨리 관점 전환하세요. 지원자가 아니라 채용팀장의 관점으로 전환하세요. 그래서 지원 기업, 내가 해외 영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상사 부분의 해외 영업인지 일반 기업의 해외 영업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시고요. 거기에 맞는 역량을 찾아서 자소서와 면접에서 어필하는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기본적인 건 굉장히 잘 받아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잘 판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승산 준비를 제대로 전략적으로 한다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고민 상담자를 만나봐야 될 텐데요.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또 부탁 하나 할까요? 예, 그저께 담배를 끊었어요. 금단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남학생, 29세의 남학생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에요. 예, 불안하네요. 드라마 미생을 보고 홀딱 반한 1인입니다. 종합상사에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연봉은 엄청 높은데 스펙이 장난 아니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좋은 대학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스펙도 없는 그냥 평범한 미생입니다. 담배 피우고 싶어. 예, 드라마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의 장그래도 들어가는데 저는 어림도 없는 일이겠죠. 계약직이든 뭐든 해외 영업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에 혼자 무의태하고 있지만 취업 카페 같은 곳에 성공 후기 보면 저 같은 지원자는 명함도 못 들이밀 순이라서 해외 영업직은 다음 생으로 패스해야 할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태성쌤, 저 그냥 해외 영업직은 포기하고 그냥 찌그러져서 담배나 다시 펴야 되나요? 저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해외 영업 자리는 없을까요? 라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어렵네요. 어려워요. 예. 연기자로 데뷔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시네. 큰일 나죠. 예. 네, 그리고 드라마 미생이 뭐 원작 자체가 워낙 현실에 충실하게 그려낸 작품이었잖아요. 예. 실제로도 이 주인공 장그래 같은 케이스가 있나요? 저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저도요. 저는 너무 이렇게 주인공을 띄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진짜 있나요? 어떻습니까? 장그래와 같은 사람이 채용 과정에서는 있어요. 이제 독특한 경로를 통해서 입사하는 친구들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계약직으로 많이 계약이 돼요. 근데 이제 적응을 쉽게 대부분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2의 장그래의 가능성, 이거는 채용 과정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업무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기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거 보면은 온갖 고초를 다 겪잖아요. 그걸 그렇죠. 겪으면서 견딜 사람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어쨌든 계약직으로 학력 무관이었잖아요. 바둑 예. 기사였기 때문에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뭐 스펙보다 좀 능력인 직무가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지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실제 업무는 뭐 어떻습니까? 제 학생 중에 종합상사의 해외 영업에 들어간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업무 강도는 예상했듯이 매우 셉니다. 매우 셉니다. 예, 이 친구들은 회사 근처에 찜질방 쿠폰을 끊어놓고 예, 그렇게 생활을 그래서 합니다. 그 미생에서도 중간에 그 사우나에서 자고 예, 맞습니다. 상징적인 거군요. 예, 실제 그렇게 하고요. 이게 이유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업무 자체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내가 거래해야 되는 그 업체들이 시차가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밤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생 계속 얘기가 나고 있는데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가장 현실감이 있는, 가장 현실과 비슷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종합상사를 지원하실 분들은 만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꼭 보십시오. 네, 드라마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실제와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예, 다른 점이 일부 있습니다. 미생과 실제 그 종합상사의 다른 점은 대표적인 게 이제 팀워크 부분입니다. 팀워크. 예, 팀워크. 그 드라마에서는 실제 같이 팀으로 일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 종합상사에서는 팀으로 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이 독립적인 업무가 부여가 되고요. 그걸 끝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그래요?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팀 내 협업보다는 팀 간, 그러니까 파트너사와나 판매사 아니면 바이어들과의 그 협업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신입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일정 교육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매출 할당 그리고 순익 할당을 줘가지고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 끝나면 바로 실전 업무로 돌입을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실전 업무라는 게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해외 업체를 발굴하고 직접 뭐 개척을 맞습니다. 하고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국내외에 제품이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를 찾습니다, 우선. 근데 여기는 영업 마케팅의 역량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영업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에 이제 종합상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좋은 제품을 그렇죠. 근데 좋은 제품인데 마케팅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죠. 도와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잠재 고객들을 개발하러 다닙니다. 이 잠재 고객들. 그래서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업체들을 소개하고 제품을 소개하면서 이 잠재 고객들에게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이 잘 돼서 계약을 하자라고 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약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 물건을 옮겨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거래 대행까지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가 아니라 종합상사 해외 영업직이잖아요. 예. 채용 규모나 스펙은 어느 정도 될까요? 채용 규모가 그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닥 크지 않습니다. 작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펙을 보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필수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요 국가, 러시아나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 이런 언어를 하는 친구들은 영어가 좀 부족해도 커버가 되고요. 꼭 제2 외국어를 할 필요는 없고 전반적인 스펙은 대기업 종합상사가 일반 기업의 그 해외 영업보다는 좀 높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즘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어떤 직무 능력인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해외 영업은 그 더더욱 실전 능력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근데 실무 경험을 쌓으려면 어떤 방법을 좀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크게 무역 지식을 좀 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역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기본 무역 지식을 습득하시고 무역 관련 자격증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사이트가 있거든요. 한국무역협회가 있고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홈페이지 가보시면 많은 정보가 나와 있을 거고 국제 박람회,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참석해 보시고요. 학교에 가보면 국제 학생들 정말 많이 왔어요. 이 친구들이 하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거기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요. 작더라도 내가 해외에서 아니면 해외를 대상으로 작은 물건을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도전해 볼 만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실제 기업 채용팀장의 비밀 노트 공개해 주셔야죠. 예, 스펙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아라. 지원자 관점이 아니라 기업 관점으로 기업에서는 글로벌 장사꾼 기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글로벌 장사꾼이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장사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출고되게 역시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김태성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잡정센터 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유익한 정보 함께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